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인데요.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 좀 정리해보고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죠. 특히 그 요즘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금융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채권 금리라든가 뭐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경제 위기가 오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또 뭐 미중 무역 분쟁 협상 타결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이 이제 내년 11월이라고 했는데 대략 한 1년 반 정도 남은 뭐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타이밍적으로 민감한 타이밍이에요. 더군다나 주식시장도 5월 달에 개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좀 민감한 타이밍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정말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건 이미 뭐 금요일 날에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으로도 한 편 언급을 했고요. 너무 그 작년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에서 너무나 그 긴축을 세게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발작을 했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됨으로 인해서 시장 불안감이 더해져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준금리 인하에 관련된 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이슈는 요거죠. 예. 멕시코와 일단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멕시코에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이 저번 주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유가 좀 그래요. 이거는 조금 알아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을 함에 있어서 그 명분이 미국 쪽에 확실히 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쨌든 뭐 하나 중국 쪽에 유리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뭐 신장 자치구, 뭐 위구르, 신장 위구르 아니면 뭐 티벳, 뭐 대만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천안문, 민주화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적재산권 하여튼 이 모든 명분을 전부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이 악이 아니고 선의 편에 서 가지고 이 명분을 갖고 있는 전쟁을 한 거죠. 그랬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랐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조금 웃기는 게 불법 이민자 문제와 국경 문제 때문에 멕시코와 무역 분쟁을 한다라고 트럼프가 트위터에다 대고 대놓고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멕시코와의 협상 타결 같은 경우 이거는 어쨌든 멕시코가 지금 이제 그냥 대놓고 기어주는 척을 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좀 숙이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용히 넘어가서 그렇지 이 솔직히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합니다. 대놓고 트럼프가 좀 불법 이민자라든가 이런 거는 일종의 악의 편에 서가지고 무역 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멕시코와 결국 협상 타결이 뭐 거의 돼 가고요. 멕시코가 아무튼 절절 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일단 이 부분에 관련된 호재가 우리나라 시장에 작용해서 오늘 좀 갭상승하고 그러는 것 같고요. 주말 동안 시진핑도 절절 겼습니다. 드디어 트럼프는 내 친구다. 미중 관계가 파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절절 겼고요. 문우신 장관 같은 경우도 중국 인민은행장과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민은행장과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문우신 장관이 할 거는 주제가 환율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어떤 무역 분쟁을 통해서 상대방 패권을 갖고 오려면은 환율을 건드리는 게 가장 좋다. 인민은행장과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는 환율 절상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문우신 장관이 솔직한 대화하고 문우신 장관이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일이 굉장히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좋죠. 네, 일단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뭐가 있나요 또? 또 뭐 있었나?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런 거예요. 일단 시진핑이 조금 미국한테 좀 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우신이
문우신 장관이 중국 환율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다는 거. 요게 제가 봤을 때 일단 제일 좋은 소식이고요. 아, 그 얘기를 안 할 뻔했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6월 10일. 6월 9일에서 6월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미중 무역협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무역협상 타결의 가능성도 조금 엿볼 수가 있겠죠. 왜냐? 시진핑 아저씨가 대놓고 트럼프가 내 친구라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무역협상 한번 그 5월 말에 5월 달에 무역협상 한번 뺀지 났다가 5월 달에 시장이 완전 개박살 난 꼴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잘하면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 무역협상에 좀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희망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은 그렇고요. 뭐 간단한 지표들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요. 환율이 좀 좋아졌어요. 환율이 좋아졌어. 일단은 달러를 좀 한번 보고 갑시다. 달러를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를 보시면은 일단 추세선을 한 두 가지를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연결한 요선, 그리고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연결한 요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날 달러가 한번 급락을 하면서 0.4%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일단은 추세선 하나를 붕괴시켰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좋은 소식인데요. 문제는 이 너무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죠, 그죠? 반등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문제죠. 아마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갔다가 아마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추세선 하나를 장대음봉으로 확실히 붕괴시켰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조금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같은 환율 쪽인데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위안화 말씀드리죠. 위안화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5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거의 뭐 15거래일, 20거래일 정도 지금 환율이 옆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화인데요. 위안화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한 방 더 위쪽으로 보낸 다음에 빠질 수 있을지 아니면 바로 빠질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렇게 2주간 옆으로 기었던 자리에서 위쪽으로 한번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무서운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지금 현재 아직 뭐 아침 9시 40분입니다. 녹화하는 시간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혹시나 이게 위안화가 위쪽으로 튀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주의하면서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2주간 못 올랐어요. 2주간 옆으로 기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시장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를 기다린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오늘 10일 날 9일하고 10일 미중 무역 협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협상 타결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장대음봉 나오면서 시장 급등 흐름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되면은 이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장대음봉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진짜 아찔한 금융위기에 그 도화선으로 보이는 이런 일이 좀 생겨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 안전자산 선호 같은 경우는 일단 멈췄어요. 일단 최소한 멈췄어. 더 지속되진 않고, 고점을 좀 돌파하긴 돌파했었는데 일단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좀 가격대에 좀 부담스러운, 기술적으로 좀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투자자들한테서 좀 퍼져 있나 봅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나, 뭐 최소한. 그래서 일단은 고점을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넘고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주식은 지금 상황에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은 뭐 이거 S&P고 이게 나스닥이네. 솔직히 뭐 지금은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뭐 이런 거라 가지고, 안전자산 자체 지금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안전자산 추세가 꺾이는 거를 기다려야지, 지금 뭐 주식이 하루 오른다 하루 내린다는 제가 얘기해 봤을 때, 제가 얘기를 해봤자 이렇게 뭐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한 10분 정도 떠들었는데요. 뭐 마치기 직전에 한마디를 좀 하자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 위치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선물 같은 경우 한 1년 반째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거의 금융위기, 월봉인데요. 거의 금융위기 때나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행 망한 것도 없고, 삼성전자 실적과 경상수지는 뭐 늘 흑자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상황은 좋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좀 이 기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좀 과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보통 그 저같이 매매를 하면 저같이 이렇게 큰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지난 한 3년간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매매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흐름이 좀 오버했어요, 기술적으로. 보통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은 어떤 흐름이 한 번씩 바뀝니다. 6개월 오르고 6개월 빠지고 6개월 오르고 6개월 정도 빠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한 1년 반가량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스프링이 좀 과하게 압축됐다. 스프링이 과하게 압축됐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6월 달에 어쨌든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올 수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이거 어 우리 지난 1월 달에 보셨죠? 지난 1월 달에 주식 무섭게 오르는 거 그런 일이 다시 한번 6월 달에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들 마시고요. 지금이 그러니까 사실상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 뜨기 가장 어두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가 이제 그 작년 12월 1월이었는데 한 번 더 바로 해가 떴었어야 될 타이밍에 한 번 더 지금 새벽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오른다면 얼마나 힘차게 오르겠습니까? 자, 하여튼 미래를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하여튼 미중 무역 분쟁 결과가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